예, 이제 알아볼 거는 그 부분집합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자, 거기 설명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부분집합에서 서브셋 나와 있죠?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즉, 이거일 때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그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예를 들면은 이 밑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집합 A는 1과 2와 3을 원소로 갖고 있고요. 집합 B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A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도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 집합 A를 갖다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요런 말발굽 비슷한 거를 써가지고 자,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잘난 척을 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서브셋이라고 읽어줘도 되기는 하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A와 B가 그 포함 관계가 A는 B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A는 1, 2, 3 요걸 원소로 갖고요. B는 2, 3, 4, 5 6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B가 2와 3 이거를 원소로 갖지만 1을 원소로 갖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혹은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A는 B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여기 이거를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처음으로 예를 들었던 얘네들은 여기에 1, 2, 3이 원소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와 5가 이렇게 B에만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고 지금 요 경우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고 B는 2, 3, 4, 5, 6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죠. 요 1이라는 것 자체가 B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분집합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얘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부분집합의 정의를 보면 이것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반드시 속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1과 2와 3을 원소로 갖고 있죠. 또 A가 1과 2와 3을 원소로 갖는다고 그랬어요. 얘가 가진 원소를 얘도 다 갖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세집합 ABC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확실하죠.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C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서로 같은 집합과 지인 부분 집합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서로 같은 집합과 지인 부분 집합. 자, 요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서로 같은 집합과 지인 부분 집합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면서 그와 동시에 집합 B도 집합 A의 부분집합인 요걸 만족할 때 우리는 이 A라는 것과 B라는 게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즉 집합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1과 2와 3이고 그런 다음에 집합 B도 역시 1과 2와 3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하면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도 다 들어가 있죠. 결국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같은 원소들을 갖다가
갖고 있는 집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에 1, 2, 3이 들어가 있으면 B에 1, 2, 3이 들어가 있고 B에 1, 2, 3이 들어가 있으면 A에 1, 2, 3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외에 여타 다른 원소들을 갖다가 갖지 않는, 그러니까 A와 B의 원소의 구성이 똑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집합 A와 집합 B가 같게 되는 거고, 자, A가 1과 2와 3을 원소로 갖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B가 2와 3과 4를 원소로 갖고 있으면 이때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 아닌 거죠. 지금 A 같은 경우는 어때요? B가 가지지 못한 1을 가지고 있고 B는 어때요? A가 가지지 못한 4를 원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더라? A와 B는 그 원소의 구성이 똑같지가 않죠. 같은 원소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서로 걔네들만의 다른 원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진부분 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집합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 집합을 그 집합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있는데 1과 2와 3을 원소로 가져요. 자, 그러면은 부분집합은 여기에서 공집합도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1을 원소로 가진 것도, 그 다음에 2를 원소로 가진 것도, 3을 원소로 가진 것, 그리고 1과 2를 원소로 가진 것, 2와 3을 원소로 가진 것, 그 다음에 3과 1을 원소로 가진 것, 그 다음에 1과 2와 3을 원소로 가진 것. 지금 쓴 요 8개가 집합 A의 부분집합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1이라는 원소를 A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2라는 거를 갖다 역시 A가 가지고 있고 3이라는 것도 A가 가지고 있고 1, 2 두 개를 A가 갖고 있고 2, 3도 역시 갖고 있고 3, 1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 이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A의 진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진부분 집합이 어떤 거인지를 알아봤고 그거를 수식으로 그거를 갖다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인데 이 집합 A와 집합 B는 같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A는 B의 진부분 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서로 같은 집합 이거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진부분 집합 요거를 갖다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